9월 22일 목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한동대를 비롯해 포항 일대에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김모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 셈인데요.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팀장과 자세히 알아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포항지원에서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 2년 6개월이 내려졌을 때 이 동물보호단체 회원분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판결을 반겼다고 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그동안 워낙 동물학대 범죄 사건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판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어제 선고가 이루어지는 포항지원에 시민분들이 많이 모여 계셨지만 다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법정 최고형인 3년형에 근접한 2년 6개월이라는 역대 최고실형이 선고되고 나서 법정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범행 자료들을 그동안 모으고 범행을 추적해서 또 고발까지 해왔던 활동가들은 일부 눈물을 쏟기도 했었습니다. 음, 또 고발하면서 수없이 이제 저희가 그 피해 동물들의 사진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네. 피고인의 손에 무참히 살해된 동물들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봐왔었는데 네. 그 희생된 동물들의 모습이 스쳐가기도 했던 그런 음,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고형이 3년형에 가까운 2년 6개월이 내려졌을 때 정말 네, 환호를 질렀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네. 재판부가 이번 판결의 이유를 어떻게 밝혔나요? 네, 재판부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예.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서 반복 음, 진행된 것이다. 네. 그리고 피고인의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경시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또 단순히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서 다수의 사람을 겨냥해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음, 공포감 이런 것을 야기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점들을 양형 이유로 상세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모 씨가 그동안 고양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심한 학대 행위를 했기에 이렇게 강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김 씨의 범행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한동대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부터 2022년 올해 있었던 아기 고양이 홍씨 살해 음, 사건까지 4년에 걸쳐서 포항 일대에서 김 씨가 많은 고양이들을 살해해 왔습니다. 예. 한동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안에서 앞발이 잘린 고양이가 발견되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캠퍼스 안에 6m 높이의 나무에 살해된 고양이 사체가 목매달린 채로 학생들에게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2021년에는 포항 시내 일대에서 나무 십자가에 고양이 사체를 걸어놓은 것이 음,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증거 부족으로 사건이 미결로 남은 상태였는데 올해 포항 시내 초등학교 앞에 아기 고양이 사체가 목매단 채로 발견이 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검거됐고 범인이 결국에는 과거의 그 미제 사건의 범인과 동일 범이라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검거된 범인의 소지품에서 고양이 살해 방법과 계획을 적은 노트가 발견되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치밀한 계획으로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을 희생시켰는데 또 이 네. 김모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김 씨는 이렇게 사체를 전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고양이를 포획해서 올무로 목을 조르면서 서서히 살해를 하거나 네. 물통에 고양이를 여러 차례 빠뜨리면서 질식사되어가는 음, 과정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은 저희가 별도로 제보를 받고 고발 진행 중이고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고양이를 죽이는 걸 좀 즐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사람은 그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무직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를 하면서도 과거에 폭행 등의 다른 음, 처벌 전력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본인은 왜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상세히 밝힌 부분은 없는데요. 네. 다만 저희 단체 쪽으로 반성문을 자필로 적어서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음. 근데 뭐 그 반성문에는 본인이 고양이에 대해서 뭐 오해하고 있었고 고양이를 돌보는 분들과 피해를 입은 고양이들에게 사죄한다. 앞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일을 하면서 할 테니 선처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밝히기도 했어서 개인적인 어떤 혐오에 의해서 폭력성을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반성문을 보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뭐 네. 조현병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사실 이제 조현병을 주장했던 사건은 포항에 있었던 폐양어장 사건에서 좀 더 그 부분이 부각되었었고요. 네. 보통 범죄자들이 자신의 심신미약이나 뭐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포항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재판부에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그 폐양어장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사람에 대한 판결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제 징역형이 선고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 포항 폐양어장에 고양이들을 계획적으로 포획해서 가둬두고 바닥에 내려치거나 혹은 뭐 산채로 세탁기에 심지어 음. 돌리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서 네. 1심 선고가 20일에 있었는데요. 네. 검찰의 단연 구형에는 좀 못 미치는 판결이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실형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일부러 잡아서 이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한 이런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범죄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자신은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동물이 돌봄받는 거에 대해서 음. 억울해하거나 분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사건들을 여러 건들을 제보받고 정리하면서 느끼는 공통점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을 말 못하는 대상인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 해소하고 이런 약한 대상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음. 양상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좀 그런 불만을 말을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를 하면서 이런 학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런 좀 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현실적으로는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는 동물학대 범죄자들이 동물학대는 잘 안 잡힌다. 그리고 혹시 잡혀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음.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이러한 선례들 때문에 그동안 이런 잔혹한 사건들이 보란 듯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히 최근에 잇따른 이런 실형 선고 같은 판례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법정 최고형이 3년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처벌이 강해지고 그 법정 최고형과 가까운 이런 실형들이 내려지더라도 동물학대 범죄자들이 형을 살고 나면 사회에 금세 복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네. 이때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에 대한 사육 금지 처분이 좀 추가로 내려진다거나 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자인 경우에는 치료 감호 조치나 사회봉사 등의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그러면 뭐 이번 사건의 김모 씨나 폐양어장의 학대범들이 항소를 했나요? 아직 선고가 있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항소 의사를 밝혀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항소를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끝으로 남기실 말씀 전해 주시죠. 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들의 실형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환영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어떤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동물 학대 사건들은 판결이 굉장히 들쑥날쑥한데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관되고 상향된 처벌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이 굉장히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롭게 출범하는 양형위원회에서는 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을 반드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 통해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의 처벌이 보다 상향되고 일관되게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동물 학대 범죄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권 행동 카라 최민경 팀장이었습니다.